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218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공개와 관련된 거 시행령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8조 보시면요. 우리 앞쪽에서 밑줄 걷던 건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있죠?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였어요. 거기에 우리 앞쪽에서 써놨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 이 앞쪽에 써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밑줄만 긋고요. 그러니까 열람 정보 대상이 되는 범위, 이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해놨으니까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공개해야 되는 대상들이 여기 쭉 1, 2, 3, 4, 5, 6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이라 요거는 이제 밑줄 긋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역시 다만 여기 중요했죠. 공개하지 않아야 될 거.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서나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가 있는 건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공개되는 내용들은 뭐 당연한 것들이라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하고 의결한 사항들, 관리비 부과한 것들, 규약, 뭐 장기수선 계획이나 기타 등등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다 공개 대상입니다. 밑줄 긋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 역시 중요한 파트네요. 역시 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교재 20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장기수선 계획 204페이지 29조 장기수선 계획 쪽에 가볼게요. 역시 이 장기수선 계획 쪽에서도 이제 볼 게 많은데 시험에 중요한 일이니까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있죠? 요거 특이한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여기 4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4개. 4가지. 다음 각호 공동주택 됐죠? 즉 장기수선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공동주택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기수선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요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 그 다음 건축법에 따른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주상복합이죠. 요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다뤘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요 3개, 2, 3, 4.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 조건이 있었죠. 15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 150세대 이상 요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 4번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이 주상복합은요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수선 계획에서는 요 세대수를 따지지 않아요. 얘들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면서 장기수선 계획 반드시 수립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요 승강기 요 중앙집중식 주상복합은요 세대수 없이 그냥 이게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시설을 꼭 구분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한 문제고요. 자, 이 대상이 되는 4개의 공동주택의 누가 사업 주체는 항상 이 장기수선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사업 주체가 세우는 거예요. 건설 시공사들이. 그죠? 이들이 제일 잘 알죠? 공동주택. 이들이 시행하고 건설사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얘를 어떻게 얼마마다 어떤 걸 수선해야 되고 어떤 거를 고쳐나가고 유지관리해야 될 실시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가 세우는 거예요. 됐죠? 또는 사업 주체 말고 이 주택법에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 자인데, 이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이거 리모델링, 이거를 대규모 수선이라고 해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대수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리모델링 하는 거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죠. 리모델링 하는 사업자들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시험에 얘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만 좀 기억하시고, 이 가로 안에 건축법 이거 쭉 지워버릴게요. 그냥 사업 주체는, 그죠? 사업 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 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인계해야 된다. 물론 이 경우 사용 검사권자는 사업 주체 및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 수선 계획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되셨죠? 예, 요게 이제 한 문장이고요. 문장,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 네모를 할게요. 자, 이 장기 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언제 해야 하냐면 사용 검사를 신청할 때 해요. 이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하고 건축법에서는 똑같은 행위인데 이걸 사용 승인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이 건축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상복합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용어가 틀려요. 사용 검사, 사용 승인. 자, 역시 무슨 얘기인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장기 수선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세우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그죠? 다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다 분양까지 끝났고요. 그죠? 목이 좋아서 분양도 끝났고 이제 건설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를 하겠죠. 공동주택. 그럼 입주하기 전에 꼭 거쳐주셔야 할 절차가 사용검사예요. 그래서 이 사용검사권자, 이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용검사권자. 이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시군 구청장. 이 시군 구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사용 검사죠. 네, 주택법은 네. 여기에 사용 검사 또는 건축법에서는 이걸 사용 승인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사용 검사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필수로 하셔야 될 것, 필수로 제출하실 서류 중에 중요한 게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장기 수선 계획이에요. 장기 수선 계획. 이 장기 수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가 나지 않아요. 이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 이 사용 검사가 그저 승인을 딱 받죠. 사용 검사가 되면 끝나고 나면 비로소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주가. 이 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건물에 출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되셨죠?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 필수 서류예요. 이거 필수. 물론 여기 필수 서류가 쓰지는 않겠지만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그죠?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돈으로 넣으셔도 되고 보증보험을 들으셔도 되고 이 필수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가 이제 장기 수선 계획을 보고 적절하다 싶으시면 얘가 적절하네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관리주체한테 넘겨요. 관리주체한테 이렇게
인계해줍니다. 사업 주체가 이렇게 사용 계획서를 냈네. 내가 보니까 적절해. 그러니까 너희는 이대로 해. 그죠? 되셨나요? 요게 이제 사용 검사와 승인에 관련된 법에 의한 절차입니다. 그럼 이제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 장기 수선 계획서를 받았겠죠. 받으면 요 후속 절차들 있죠. 요 후속 절차는 그 뒤에 시행령 살펴보고 그 뒤에서 다룰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 2항 볼게요.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 여기 밑에 법에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 장기수선 계획서를 받았으면 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는 얼마마다? 3년마다 검토하고 3년 이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해야 돼요. 검토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3년마다나 이게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수립 및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수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조금 커요. 이거 나중에 과태료 쪽에서 구분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검사가 나지 않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과태료에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그럼 5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좀 약해요. 다른 거예요. 아니면 검토하지 않거나 조정하지 않거나 이러면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짜리 조금만 돼 있어요. 근데 수선 계획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대요. 보수나 교체를 이러면 커요. 1000만 원 이하예요. 과태료 쪽에서 요거 정리할 내용이라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볼게요.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과반수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전체 입주자 등이 원한다면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3년이 지나기 전에 3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는데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 할까요? 전체 입주자 등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실무에? 없죠. 이거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 입주자 등이 돈을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안 하죠. 그죠? 살다 보니까 얘가 막 뽀개지고 막 이래. 그러면 입주자 등이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갖고 돈을 내겠다 이러겠어요? 당연히 사업 주체한테 하자. 그죠? 하자에 대해서 분쟁을 하겠죠. 그때부터. 여하튼 법 규정에 있어서. 그 다음 관리 주체 있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뭐 밑줄을 긋지는 않을게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이제 돈을 적립을 하셔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래서 관리 주체는 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이 소유자를 엄청 많이 건드립니다. 소유자. 항상 이 공동주택은 소유자 거잖아요. 소유자. 그들이 유지보수할 때 그들이 돈을 내야 된다고.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이걸 입주자 등으로 많이 바꿔놔요. 사용자는 전혀 관련이 없죠. 됐죠? 그래서 소유자. 자, 2항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은 뭐에 따른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해놓은 돈 있죠? 돈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의결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못 써요.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만 이거 쓸 수 있어요. 됐죠?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전체 입주자 같은 게 입주자의 가반수가 서면 동의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딱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 45조에 따른 조정비용 이렇게 돼 있죠? 이 45조는 안 나와요. 우리 교재에. 네,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써드릴게요. 이거 하자 분쟁과 관련된 조정비용이에요. 하자 분쟁. 항상 이 소유자들은 공동주택 입주 받고 들어와서 있으면 초기에 이 하자 문제를 많이, 그죠? 그러면 사업주체 때가, 그죠? 요구할 수 있다고. 근데 사업주체가 보기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런 분쟁이 일어나죠. 그럼 하자 분쟁과 관련된 그죠? 예, 하자 분쟁과 관련된 조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예, 돌간에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당사자의 해결이 안 되면 조정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법대로 해 이렇게 되겠죠.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하자 진단과 감정에 드는 비용. 그렇죠? 이 소유자들이 이 하자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한테 진단하거나 감정하거나 이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이것들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반수. 그 다음 3호 볼게요. 3호. 제1호와 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자, 1호는 뭐였어요? 1호 여기 다시 써보죠. 하자 분쟁 조정. 2호는 뭐였어요?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이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있죠. 네. 그러니까 사업 주체한테, 그죠? 이 하자와 관련해서 돈을 받을 때 하자 분쟁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비용 그죠? 그 다음 하자 진단 이거 하는데 돈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거를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암기하실 거는 이거밖에 없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에 의해서만 쓰는 거예요?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 쓸 수 있는, 이 장기수선 계획이 없더라도 쓸 수 있는 용도가 하자와 관련된 걸 쓸 수 있어요. 물론 입주자 등의 가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바꿀 수 있는 걸 써드릴까요? 이 소유자를 입주자 등 이렇게 쓰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오고요. 그 다음 입주자의 가반수 서면 동의인데 요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다반사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써드릴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시행령 쪽에서 다룰 거고요. 거기 교재 역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교재 요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해서 교재 218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이동. 장기수선 충당금의 정립을 볼게요. 제 31조 장기수선 충당금의 정립. 자, 31조에서 요 시행령 쪽에서 여러분 시험 보시면 우리 자격시험 보실 때 시험에 그냥 만날 가능성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두 가지가 딱 있네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공용 부분의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얼마씩 적립할지.
그 다음 사항 중요한 거 밑줄 그을게요. 그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수선금의 적립금액은 뭐에 의한 거예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다.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다. 여기 하나의 문제로 그냥 그죠? 예,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 보실 때 그냥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재에서 보통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불러요. 예, 금계유략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금계유략. 장기수선 금액은 계획에 의하는 거예요. 장기수선 계획에. 그 다음 요율은 뭘로 정하는 거예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계유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지워버릴 거고요. 2번은 그냥 보지 않을 거고. 3번도 요거는 그냥 설명을 잠깐 해보긴 할 건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하는 계산식 있죠? 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계산식.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해봐라. 이거는 우리 2급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얘를 시험에 내고 싶으면 아마 1급에서 낼 건데 아직 1급에서도 낸 적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 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식을 잠깐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식이 써 있잖아요. 우리가 식을 회계 공부하실 때 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식을 암기를 하겠다 이런 자세는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식대로 뭘 문제를 푸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식은 우리 일상생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축약해서 식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걸 해석해 보려고. 자, 항상 관리비는 매달 걷죠.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도 매달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거둘 거예요. 됐죠? 월 단위로 거두면 볼게요.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수선비 총액이 있겠죠. 수선비 총액을 매달 거두려면, 그죠?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한 게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연도가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 연도. 그거를 1년이 12개월이니까 12개월을 곱하시면, 됐죠? 이게 총 개월수가 나오죠? 이 파란색으로 쓴 게 월간이죠. 전체 금액을 전체 개월수로 나누면 월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전체 수선비 총액을 전체 장기수선 계획 개월수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씩이 나와요. 되죠? 그거를 세대별로 나눠서 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세대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대별로. 세대별은 항상 할 때 뭐에 따라 나눠요? 면적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전체 총 공급 면적 있죠?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총 공급 면적 중에서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나눠갖고 세대별로 나누겠죠. 그게 이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미 파악만 하시라고. 우리 시험에서 이 금액은 그냥 알려줘요. 알려주든가 아니면 월 세대별로 얼마씩이라고 계산해서 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니면 총액은 얼마고 세대수는 얼마다. 똑같다 이렇게 정도 나오거나 그 정도만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 이 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항 볼게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냐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항상 장기수선 충당금 쓸 때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죠. 근데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한다고요. 그냥 돈을 집행하는 건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뭐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예요. 물론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충당금 사용 계획서도 일은 관리 주체가 하는 거니까 관리 주체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기수선 충당금 있죠? 사용계획서, 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밑줄 긋지는 않을게요. 여기에 요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험에 여기까지는 보자. 그냥 아예 밑줄도 긋지 마세요. 이 분홍 색깔, 이 빨간색, 파란색 아닌 것들은 밑줄 긋지 않는 게 공부하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6항 볼게요. 점점 그냥 막 지우고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6항 장기수선 충당금은요.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각 호의 다음 구분이 있던 날부터, 요거 조금 이따 하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1년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장기수선 계획이니까 보세요. 입주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에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1년 동안은. 당연히 안 나오죠? 새 건물인데 뭘 보수할 게 있어요. 이 장기잖아요. 1년 이후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은 1년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되셨죠? 1년이 지난 후부터 딱 1년 지난 날이 속하는 그 달 말일 딱 그때 관리비로 부과돼요. 그럼 그 다음 달부터 돈을 이제 내는 거겠죠. 자, 근데 그 기준되는 날이 언제냐면요. 공동주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죠. 이 날이 언제냐면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이에요. 이 주택법에서는 이거를 사용검사라 그랬죠. 사용검사일을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상복합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그 달 말에 딱 관리비 회계 처리하고 부가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7항 갈게요.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그죠? 자, 건설을 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됐어요. 미분양. 그죠? 사업주체가 슬프죠? 슬프더라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거기에 해당하는 건 사업주체가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자, 8항 이 말장난 볼게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소유자, 사용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말장난 해갖고 이거 네모친 거 바꿔놓습니다. 자, 이게 일상생활을 볼게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죠. 소유자가 주인이면 입주자잖아요. 걔가 소유자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 걔가 입주자죠. 그럼 지 거는 지가 내는 게 맞죠. 근데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용자들 있죠. 임차에서 사용자들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비에 합쳐서 내요, 안 내요? 다 내고 있다고요. 관리비가 이렇게 합쳐서 구분 징수 항목이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고요. 관리비에 합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 사는 사용자들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내가 낼 게 아니야.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내요? 그럴 일은 없다고. 그냥 관리비에 꼬박꼬박 합쳐있기 때문에 관리비에 꼬박꼬박 낸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자들은 장기수선 충당금 자기가 부담하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용자는 어떤 일을 해요? 그냥 살고 있는 동안은 아무 얘기 없이 냈다가 나중에 언제 돌려받아요? 이거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으셔야 돼요? 언제? 이사 갈 때, 전출할 때, 떠날 때. 그래서 이 9번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때는 그냥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출 때, 그저 이 사용자 이사 갈 때요,
이사할 때 관리사무실 가서 두 가지 일을 하죠. 항상 그 살고 있을 때까지 관리비, 중간관리비 정산합니다. 그죠? 중간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한테 인계 넘길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중간관리비 회계 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기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 떼어주세요. 그런다고. 물론 관리사무실은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이사 가는 게 세입자인지를 알아요. 다들. 왜? 관리사무실에서 이게 소유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자가 사용자면 그냥 얘기 안 해도 떼어줘요. 떼어주면 요 납부 확인서를 갖고 소유자한테 돈 주세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다 받아내신다고. 다. 이거는 다 하죠. 그쵸? 잘 모르시나요, 이거? 여러분들은 다들 소유자이시군요. 저같이 불쌍한 사용자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매번 하는 일이라. 되셨죠? 그래서 납부 확인서 꼭.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담보 책임 기간 여기서 보고 이제 법에 갈게요. 법에 가시면 몇 개 조금 더 남았는데, 예. 요거. 시행령이 여기 마지막 부분이죠. 시행령 여기 마지막 부분 몇 개만 긋고 법적으로 갈게요. 자, 담보 책임 기간 볼게요. 이 사업 주체가 그저 뭘 지면 항상 AS라는 게 염두를 해야 되죠. 이 담보 책임 기간.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아니면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력 구조부별 담보 책임 기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 10년입니다. 이게 1급에서는 그냥 쓰라고도 나오기도 하니까 10년. 이 내력 구조부별이라고 하는 건 보충 설명을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가 문제가 생기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들. 이게 내력 구조부별이에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위해서 쓰면 벽 있죠. 내력 벽. 내부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그 다음 주요한 계단. 주계단.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주요 구조부에. 그죠? 시행 규칙에는 여기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표로. 되셨죠? 요거? 네, 이런 것들. 주요한 구조부. 이게 잘못되면 이 건물이 위태위태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담보책임기간 10년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시설 공사별로 어떤 공사는 몇 년, 어떤 공사는 몇 년. 그죠? 그게 다 공사별로 연도가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별표로. 근데 그거는 암기하실 필요 없고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얘기 있죠? 그 밑에 있는 얘기 다 그냥 생략할게요. 그 밑에 2, 3, 4항 생략하겠습니다. 예, 역시 생략하시면 기분이 이제 좋아지시죠? 교재 20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법에 조금 남았어요. 205페이지 관리 주체의 업무하고 벌칙 규정들 잠깐 볼게요. 20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 남아있어요. 관리 주체의 업무. 자, 관리 주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역시 전용 부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전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막 새벽에 자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막 뛰어 들어와. 그죠? 관리를 필요하니까 나 들어오겠다. 이러면 안 되죠? 공용 부분입니다. 전용 부분은 할 수 없어요. 자, 관리 주체의 업무, 일반적인 업무예요. 일반적인 업무라 특별히 밑줄 긋지는 그냥 않을게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관리비를 부과, 징수, 사용료, 공과금 납부 대행, 장기수선 충당금, 징수, 적립, 관리하는 거,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집행하는 거,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들 집행하는 거 등등. 그죠?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는 모든 업무입니다. 이게 시험에 보기로 나오기는 하는데 밑줄 긋지 않은 이유는 그냥 그 문제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관리주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오겠죠. 예? 이 관리주체가 가장 할 수 없는 일은 이 분쟁 조정하는 일이에요. 입주자 상호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뭐 층간소음이나 기타 뭐 반려견 문제라든지 기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자 상호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툼이 있어요. 그거 관리 주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없죠. 난리가 나죠. 가령 101호하고 위에 201호하고 막 싸워. 둘이. 얘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 위에 애기가 막 뛰어. 좋게 하다가 나중에 난리가 나고 그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조정할 수 있으면 관리 주체가 가갖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201호가 잘못했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죠. 이런 일이 있어요. 관리 주체는 항상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 주체는 을이에요. 그죠? 살고 있는 입주자 등이 갑이고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주체의 그죠? 의결기관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밑줄 긋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 93조의 얘기. 93조에서 시험에서 이제 강조할 얘기는 사실 이제 또 절차 규정. 자, 이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있죠? 이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구구성원, 즉 동별대표자죠. 아니면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있죠. 이게 그 지자체장이 감독할 수 있는 자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얘기하죠. 입주자 등부터 해갖고 그죠? 입주자 등이라도 아무리 갑이라도 그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나 영업소에 출입해서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됐죠? 요거만 밑줄 긋고요. 그 밑에 내용은 그냥 밑줄 긋지 않을게요. 할 수 있는 경우 당연하겠죠. 요거 할 수 있는 경우 뭐 감사에 필요한 경우라든지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는 분쟁 조정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시설물 안전관리 등. 근데 요 내용은 그냥 받으시고요. 보기에 나오니까. 근데 그 뒤에 2항은 이제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누가 입주자 등이요. 이거 지방자치단체 일을 그죠? 얘들이 뭔가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내가 보기에 얘들이 뭔가 그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장한테 이를 수 있어요. 얘들을 좀 해주세요. 그죠? 얘들을 좀 감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자 10분의 3이 나오는 건 유일합니다. 얘가 그래서 중요해요. 얘가 10분의 3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나 국구성원, 관리주차나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 10분의 3 동입니다. 서면 동의. 되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문제 풀어볼 거죠? 문제 풀어보면 이제 문제들이 쭉 나올 거예요. 나중에 공부는 이거 갖고 하시겠죠? 그 다음 이거 안 봐요. 이제 문제만 보신다고. 문제 받고 공부하시죠? 그 다음 나중에 시험 때 가면 그것도 안 봐요. 뭐만 봐요? 그냥 모의고사하고 이런 문제만 보고 끝내요.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자, 입주자 등이 요 감사, 이거 회계감사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모든 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감사예요. 얘가 부당한 행위가 있으니까 얘를 좀 해갖고 처벌해 주세요. 이런 거죠.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 10분의 3 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 있죠?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얘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통보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런 절차적 규정이 밑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감사 요청이 있으면 보고서도 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이렇습니다. 다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 내용 생략할게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대기조 과태료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 써있지 않지만 이거는 써드릴게요. 이거 1급에서 시험을 주되게 내기 때문에요. 이 벌칙 규정은 과태료 말고 99조가 벌칙 규정이에요. 벌칙. 이 벌칙 규정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우리 2급 시험에서도 낼 수 있어서 예, 제가 1급엔 이게 나와요. 1급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2급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협회에서 내는 이 관리소, 그죠? 관리소 ERP 운영 있죠? 예. 자격증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이거 있죠? 문제 은행 방식이에요. 2급은 시험은 다 컴퓨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제가 컴퓨터에 딱 뿌려진다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다 전체를 공개를 하면 문제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교재에 있는 거 있죠? 유사하게 교재에 나온 거. 그 다음 그동안 얘들이 공개를 한 문제들. 그죠? 공개한 문제들도 문제만 공개하고 답을 안 알려줘요. 협회에서. 그거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로 드릴 거예요. 제가 한 해분 정도 공개한 것들. 됐죠? 예.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 암묵적으로 강사들이 공개된 문제를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 99조 벌칙 규정이 이게 뭐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죠. 벌금 쭉 줄이 가는 거예요. 또 이거 징역이나 벌금은 이 과태료는 줄이 가는 게 아니죠. 교통신호 위반했어요. 그러면 전과자요? 아니죠. 그 과태료고 이거 벌칙 규정을 위반하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또는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 이거예요. 회계감사를 안 받았어요. 아니면 받기는 받았는데 막 조작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아니면 방해했어요. 자꾸 못하게. 이러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 얘는 좀 기억해 둘게요. 그 다음 과태료 내용이 많은데 과태료를 세 가지로 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이 500만원 이하짜리 과태료를 보다 명확히 1차 위반하면 100만원 또는 20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 3차 위반하면 500만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법에서 세 가지를 구분해 볼게요. 일단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게 하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짜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 하자 보수 보증금.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같으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 있죠? 사용검사 지자체장한테 받을 때 그때 사업주체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돈으로 옛날에는 직접 계좌에다가 통장에 그저 넣어갖고 통장으로 지출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증보험을 들어요.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보험 증권이나 그죠?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보증 그걸로 대체하기도 해요. 그게 주로 그걸로 하겠죠. 여하튼 돈으로 받으면 이 통장이 지자체장을 거쳐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까지 넘어와요. 입주자 대표에까지. 그럼 이 돈은 하자와 관련된 걸로만 쓰셔야 돼요. 그죠? 예? 그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억하셔야 될 게 1,0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빨간색으로 쓴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빨간색부터 해볼게요. 장기 수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을 교체하지 보수하지 아니한 자. 아니 수선 계획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안 했어 이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 43조 사망은 하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자로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다. 하자 진단되고 하자로 판명이 됐어요.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하자 보수 비용이.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사업 주체가 미리 내놓은 거고요. 그 다음 하자 보수 비용은 그 이후에 분쟁이나 그죠? 이런 소송을 통해서 따로 받은 거예요. 하자 보수 비용. 이렇던 하자로 판정받았는데 보수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 다음 장에 가셔서 이 양이 9호 볼게요. 9호. 이 돈을 딴 데 갖다 쓴 거예요. 관리비를 걷었어요. 사용료 부과했어요.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 특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이 비용이 이 관리소 그죠?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운영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죠. 관리비도 상여도 그 목적으로 쓰여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럼 1,000만 원 이하예요. 여기에 시험에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앞에 갈게요. 보기로 언급되는 거 볼게요. 1,000만 원 이하짜리로 보기로 나오는데 걔는 답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그죠? 인수인계 엄청 중요했죠?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아니면 주택 전문 관리업자들이 주택관리업 그죠? 인수인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계를 안 했대요. 이러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요 6호에 있는 것들 이 52조 5항을 위반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있죠? 예, 얘도 써놓을게요. 요게 뭘 위반? 예, 여기 요 앞에 대신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주택 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주택 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7호는 건너뛰시고 8호 65조 5항을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죠. 65조 5항 이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여기다가 딱 한 단어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당하게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 요구한 자.
그죠? 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의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죠. 근데 부당하게 얘를 해임만 하고 그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종용하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관리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이런 데들. 자, 그래서 1000만원짜리 빨간 거에도 특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00만원 이하짜리는 너무 많아요. 예? 뭔가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 500만원 이하짜리인데 다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머지는 500만원 이하짜리다 보시면 되는데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장기수선 있죠? 계획과 관련돼서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10호하고 11호만 잠깐 볼게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 기록 보관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다가 써볼게요.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됐죠? 장기수선 계획부터 먼저 써볼게요. 장기수선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았어요. 아니, 그 다음 검토나 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검토, 조정. 그 다음 다 있는데 기록 보관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얘들은 그냥 에이 500만원 이하 같대요. 같대요. 되셨죠? 근데 그냥 파란색으로 쓸게요. 장기수선 계획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보수하지 아니한 자. 보수를 안 하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이러면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중요하다고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던 거예요.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 써볼게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 있죠? 얘를 적립하지 않았대요. 적립하지 않으면 이거 500만원 이하예요. 왜 돈을 적립하지 않았어? 500만원 이하. 그러나 돈을 갖다 쓰는 거 문제라 그랬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게 1000만원 이하짜리입니다. 되셨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